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윤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96포인트, 0.19% 상승한 2091.9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4% 오른 634.5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12월에 첫 거래일을 빨간불 켜면서 마감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중국의 경제 지표 때문인데요. 11월 중국의 PMI가 7개월 만에 50선을 넘어선 것이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 1일 중국 신화통신은 중국 국가통계국이 11월 제조업 PMI가 50.2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달 49.3은 물론이고 시장 컨센서스인 49.5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제조업 PMI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이 지수가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 더욱더 안 좋아질 거다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경제 지표가 호조로 나와주면서 이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되살아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유가증권 시장에서 무려 18거래일째 매도세가 계속해서 연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히든스탁 전문가분들과 더욱더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닥터강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요. 역시나 외국인은 빠져나갔고요. 기관이 또 물량을 또 받아주면서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장 초반에는 그래도 빨간불이 강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약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일단은 좀 전통적인 비수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좀 크게 차지를 하는 부분이 IT 반도체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 1분기 때 다소 좀 일반 가전용 제품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조금 생산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1분기 때 어느 정도 좀 비수기를 띠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산업 전반적으로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5G의 보급량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뭐 기지국이라던가 설치는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아직은 이 5G 제품과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 소비는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있다 보니까 당장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조정세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피 잠시 잠깐 좀 눌림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닥터원 전문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연초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마지막 눌림목 구간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나 지금 이 5G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보급량이 진행이 되면서 연초부터 이제 이 5G 스마트폰도 본격적으로 이제 소비자들에게 보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사업도 굉장히 다시 한번 좀 연초에 랠리가 기대가 되는 부분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2주, 3주 동안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좀 조정세 여러분들이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는 증시의 하락세 속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계절적인 비수기를 견디시면서 연초 강한 랠리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면서 눌림목 구간 잘 견디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 코스닥 진단을 해볼게요. 코스닥이요. 개인은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또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막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지수를 보다가요. 10시 좀 넘어서 가파르게 또 하락세를 보여줘서 파란불을 잠깐 켜가지고 떨어지나 했는데 다행히 다시 한번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이요. 이 같은 의견이세요? 혹시 잠깐 눌림목에다가 다시 아니죠? 왜 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너무 시장이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까지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좀 약간
제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자꾸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뭐 MSCI 이슈도 끝났지만 뭐 사우디 아람코 이슈다 뭐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는 하지만은 일단 이번에 어제 발표 나왔었던 이 경상수지만 보더라도 지난 10월 달에는 조금 약간 회복을 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번 달에 나온 경상수지가 또 역시나 최악의 이 경상수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제 2020년에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제 논란이 되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외국인들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쨌든 합의안을 봐야지만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올 수 있지. 지금은 이제 주식시장이 상당히 펀더멘탈 대비해서 기대감만으로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종합주가지수와 더불어가지고 코스닥까지 합쳐가지고 지금 11월 달 동안에 약 3조 6천억 정도 팔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20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시장 수급을 보게 되면은 3조 6천억 그렇게 많이 판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공백 현상에 의해서 계속 제한적인 시장이 좀 당분간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12월 15일 바로 이때 미중 간의 관세에 대해서 이제 과연 부과를 할 것이냐 아니면 연기를 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시장에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뚜렷한 이제 종목 장세입니다. 그날 뭐 테마 내지는 이슈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니까 좀 이렇게 짧게 대응하는 전략으로 취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께서 ST큐브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죠. 13,0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은요, 11월 6일에 15,000원대까지 쭉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장대 양봉을 딱 그려냈습니다. 저는 IT 관련돼서 올라갔나 했더니 제약 바이오 섹터 쪽으로 이제 이슈를 엮이면서 올라갔더라고요. 어떤 이슈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당장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역시나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이었고 일단은 좀 치매 관련된 내용으로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상승했었던 부분들 같은 경우 바로 이제 항암신약과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재조명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 구간 터치까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역항암제 쪽에서 아무래도 좀 이제 나와줄 수 있는 부작용들을 좀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항체를 좀 개발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와주면서 장중에 이제 좀 강한 상승세를 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증시가 불안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에서 급등 랠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당장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지는 못했지만 뭐 DR텍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또 이제 기술 수출과 관련된 내용들 1조 원이 이상이 되는 큰 이제 금액이 되는 그런 기술 이전과 관련된 부분들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이제 급등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불안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들이 잠시 멈췄다 갈 수 있는 조금 그런 이제 종목들이 움직인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지금까지는 급등을 하지 못했었던 소외주 종목들이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내용들 말씀을 드리면서 종목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시청을 해주시면서 종목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특징주는요. MC넥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7.42% 상승하면서 28,9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일별 시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커다란 상승세를 보이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눌렸다가도 또 딛고 올라갔다가 눌렸다가도 딛고 올라갔다가 오늘은 또 빨간불 강하게 켜내면서 7.42% 상승했는데요. 주봉도요. 저 한 9월 때부터요.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나서 아니 이 종목은 왜 내가 몰랐지 싶을 정도로 아깝고 그러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머니투데이 방송에 출연해서 제일 많이 말한 게 폴더블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삼성전자 직원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한마디로 이제 2019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기가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상당히 이제 뭐 투자 시계 모형으로 보더라도 2018년 9월 달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기 수축 국면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에 계속 이제 시장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MC넥스라는 종목이 딱 제가 좋아할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폴더블이죠. 폴더블이 출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완판 랠리를 보였지만 광문제를 통해서도 역시나 2초 만에 전량다 매진됐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실제로 이번 주말을 통해서도 세계 각지에서 전부 다 완판됐다라는 내용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제 폴더블 부품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역시나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도 저평가를 취급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폰 출하량이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약 9억 개 정도 이제 좀 판매 예상이 된다라면 내년에는 약 11억 대 정도 예상 판매가 나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역시나 MC넥스의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도 좀 저평가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호재가 하나 더 발생한 게 있다라면 이번 12월 달에 어쨌든 코스닥 150과 코스피 200에 대해서 신규 편입과 편출이 있었는데 이 MC넥스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에 편입되면서 역시나 코스닥 150에 대한 추종 자금이 또 유입되다 보니까 수급적으로 워낙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계속 몇 거래일째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더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AS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우라노스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액트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은 11월 25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3,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8.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 오늘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1.98% 상승하면서 12,85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부터요. 지속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아주 차근 올라가고 있어요. 아니, 그때도 제가 말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제가 더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네네. 계속 그 전망 유지하시는 거죠. 네, 앞서 뭐 MC넥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트로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MC넥스하고 투자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MC넥스는 폴더블에 대한 카메라 탑재도 있지만 그 뒤에 후속작인 갤럭시 11에 대한 카메라 탑재도 역시나 있습니다. 그런데 액트로 역시나 내년에 갤럭시 11에 바로 이제 폴디드 줌이라는 부분을 또 탑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에 11억 대 정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이런 뭐 종목들이 꾸준하게 추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화면상으로 보시면은 어차피 지금 월봉이라든지 주봉 같은 경우도 신고가 근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전에 직전 13,800원 구간대, 직전에 이 저항대 구간만 소화만 한다라면 충분히 신고가를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닥터관 전문가님의 세원 한번 살펴볼게요. 매수일은 11월 29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4,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8.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좀 하락폭이 깊었습니다. 5.16% 하락하면서 3,035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거든요. 우리가 매수하고 나서 바로 쭉 올라가면서 3,870원까지 올라서긴 했는데 유라테크도 그렇고 하루 만에 쭉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진심으로 또 18%의 수익률을 가져가셨으니까 좋지만 매도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대응 전략도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해서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요즘 들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 잘 올라가고 바로바로 이제 급등도 나와주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이 닥터경 전문가 종목에 좀 관심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세운 같은 경우도 소개를 시켜드리기는 했는데 당일 이제 시가가 너무 많이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수익 실현을 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차트를 바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초가가 거의 뭐 6%가량까지 이제 급등을 하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일단은 참여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의 쪽에서도 반응이 없었던 종목인데 갑자기 이제 시초가부터 올라가가지고 좀 아쉽게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장 이제 뭐 단기적으로 수급 노리고 접근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뭐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정도로 큰 이제 양봉이 한번 형성이 됐는데 오늘 좀 이제 시초가 구간에서 좀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더라고요. 지금 오늘 눌려주는 구간이 한 2,800원에서 2,900원 정도 구간까지 지금 눌려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주봉상에서 봤을 때 회색선 구간으로 보실 수 있는 기준선 구간 때 지지 구간까지만 딱 조정 구간이 나와주고 지금 다시 한번 좀 반등이 강하게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 실현 하신 분들, 뭐 단기 매매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 아직 지금 이제 추세 안 깨면서 가고 있으니까 손절가 오늘 좀 저가 구간으로 한 2,800원 구간을 다시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목표가 구간 말씀을 드렸었던 4,000원 구간까지 충분히 다시 한번 뭐 도전을 하실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이 세운이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가지고 좀 증시가 불안불안한 상황 속에서 좀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서 M&A 쪽으로 아무래도 좀 나와줬었던 부분들도 있으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이 자동차 부품주들 쪽에서 삼성전자 이 비메모리 차량 전장 반도체 쪽으로 엮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도 굉장히 좋죠. 1분기, 2분기, 3분기 연속적으로 최대 이 실적을 갱신을 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 수익 실현 아직 못 하시면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말씀드렸었던 가격 전략 잘 준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은 충분히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한이 된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12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되고요. 또 당첨자는 다음날 홈페이지 통해서 발표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닥터광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네, 세계 3대 투자자라고 불리우고 또 아난티 사회이사로 더욱더 알려져 있는 짐 로저스가 방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북주 눈여겨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제 뭐 워렌 버핏이라던가 뭐 네. 조지 소로스라던가 같이 이제 엮이면서 굉장히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자인데 뭐 요즘 들어가지고는 대한민국 투자자 분들한테는 워렌 버핏보다 더 유명한 이름이 아닐까라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대북주 때문이겠죠. 워렌 버핏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짐 로저스가 대북주 관련된 좋은 긍정적인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대북주가 올해 초에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 짐 로저스가 최근 들어가지고 좀 유명해진 것보다는 과거에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좀 중요하게 여겨졌었던 부분이 뭐 중국의 급부상을 예견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2008년도 리먼 브러더스 사태를 좀 예측을 했었다던가 이런 좀 위기와 관련된 좀 예측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이 맞는 부분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발언들이 재조명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지금 한국 아세안 포럼이 진행이 되면서 짐 로저스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면서 인터뷰 내용들도 나와주는 구간에 있어서 내년이라던가 내후년이라던가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인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나와줬었던 부분이 이런 좀 불안정한 상황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은 지금 금과 은이라는 안전자산이라던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지금까지 소외를 받고 있었던 농수산물과 관련된 종목들에다가 본인이 지금 편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지금 이제 인터뷰에서도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 주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소외를 받았었던 종목 등에 바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한 종목 소개를 시켜드리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닥터강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농수산 관련된 종목을 편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농이 아니라 수였군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여름에 태풍이 굉장히 오랜만에 네, 좀 심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좀 방사능 폐기물들이 굉장히 유실이 되었다라는 안 좋은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지금 바다를 통해서 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국민들이 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 농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일본산 수산물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불매운동과 관련된 내용들도 다시 한번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고 그러면서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예 그냥 일본산 수산물을 완전 전면 좀 이제 수입을 금지를 시켜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좀 관련된 법안들 아니면 현직 의원들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번 힌트처럼 지금 이제 이 소외주로서 굉장히 지금 농수산물 관련된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지금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타이밍에 한번 단기 급등을 이 수산물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저 얼마 전에 네. 그 제2모 그 채널에서 한 친층 보도 프로에서 이거 봤거든요. 이렇게 막 비 오는데 다 쓸려도 내려가고 네. 물웅덩이에 막 있고 태풍 와가지고 다 날아가고 막 그런 것들을 보고 깜짝 놀라긴 했는데 이게 그러고 보니까 수산물에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네. 우리나라의 수산물 관련된 종목 네. 수산 써 있는 거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수산뿐만이 아니라 조금 몇 개 있습니다. 진짜요? 네. 뭘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CJ 시푸드라는 기업이 이제 가장 그러네요. 덩치가 크죠. 네. 아무래도 이제 CJ 계열사이기 때문에 조금 덩치가 큰 종목이 이제 CJ 시푸드라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또 이제 참치 좋아하시는데 참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동원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 수산도 있고 동원 F&B도 있는데 일단 동원 수산 같은 경우가 오늘 양봉이 하나 좀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뭐 조금 이뻐 보이는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시가총액이 앞서 시푸드보다는 조금 낮은 470억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조 계열사의 이제 사조 오양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사조 오양 같은 경우도 역시나 차트가 상당히 좀 유사한데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가총액이 7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이쁜 거는 이제 동원 수산인데 에이, 설마 오늘 올라간 종목을 갖고 왔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사조 오양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사조 오양이요? 아니 갑자기 이거 생각하니까 참치가 먹고 싶긴 한데 혹시 이 안에 정답은 있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지금 수산주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앞서서 이제 뭐 7월 달이라던가 8월 달이라던가 불매운동 관련된 네네네. 내용들로 많이 올랐어요.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수산물 관련된 종목들은 시청자분들에게 어색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뭐 종목들 중에서 뭐 있으면서 있어요. 다시 한번 이제 뭐 3번 힌트 말씀을 드리면은 뭐 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로 맞추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마지막 힌트 들어보고 다시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광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요. 많이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는 종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종목은 샀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기관 쪽에서는 방어를 해주기 네.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외국인은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뭐 2주 연속, 1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뭐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일주일, 2주일 동안 숨이 막힐 정도로 증시 조정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증시 속에서 닥터원 전문가가 말씀을 드리는 종목, 이 종목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뭐 10거래 연속 외국인이 우리나라 증시 속에서 파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이 종목은 산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추리를 해볼까요? 일단은 사조 오양 같다라고 하셨고 동원수산, CJ시푸드도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이 산 거예요. 한번 수급 좀 봐주세요. 네. 일단 세 종목 다 봤는데 네. 보면서 이제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자, 사조 오양 같은 경우도 어쨌든 외국인 수급은 있습니다. 자, 있는데 화면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뭐 계속 지난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상대적으로는 많습니다. 근데 중간중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역시나 중간에 있고요. 일단 또 CJ 시푸드를 보더라도 역시나 또 비슷합니다. 이 사조 오양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외국인 수급이 좀 전체적으로 많지만 개인 투자자 수급이 중간중간 있다라는 게 조금 보입니다. 자, 그런데 동원수산 같은 경우 보면은 야, 요 종목이겠다 싶네요, 솔직히. 그러네요. 왜냐하면 외국인 수급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단 뭐 앞서 두 종목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수급만 봤을 땐 동원수산인데 여전히 사조 오양이세요? 이게 양봉을 갖고 왔을 리가 설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눌림목 공략. 요즘 시장이 뭐 좀 안 좋다 보니까 올라간 놈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추리를 해보고요. 먼저 우리 닥터광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바람 엄청 불어요. 여의도가 네네. 또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찬바람이 불 때는 호빵인 줄 알았더니 배당이에요. 증시에서 용어죠. 네. 사실 찬바람 불 때 이제 배당주를 사라라는 맞아요. 말이 있는데 사실 찬바람 불 때 투자를 하라는 말은 사실 10월 달에 이제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약간 이제 계절적으로 2개월 정도 조금 늦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2010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10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고배당주에 대한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보통 평균 지수보다는 조금 더 수익률이 더 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연말 배당이 있다 보니까 지난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보통 배당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연말 되면 배당주에 대한 매매를 좀 해야 될 때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역시나 이제 뭐 또 12월 연말, 12월 이 월 말에 배당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에 대한 주가 상승이 좀 예견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보통 이제 배당주라고 하면은 주가의 상승이 좀 느릴 거다라고 하시는데 상당히 이 주가가 빠른 종목들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 배당주면서 주가가 빠른 종목을 준비해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힌트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배당주가 원래 배당 좀 많이 주는 종목이 있고 또 영업이익이 늘어나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번에는 배당을 많이 줄 거야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어느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기업에 대해서 배당 공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올해 예상 배당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3%대는 넘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좋죠, 매력적이 좋죠.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두 번째 힌트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올해가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130% 증가했다. 저는 이거를 업종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2019년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만큼 이익이 좋은 종목들 내지는 실적이 좋은 섹터들이 정말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정말 많이 팔린 제품 하면은 뭐가 떠오르실까요? 공기청정기? 네, 공기청정기. 뭐 맞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폴더블 폰. 그렇죠. 핸드폰. 폴더블 있고요.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IT 기기, 가전제품 안에서 실적이 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전제품 기업 중에서 이제 배당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어떻게 닥터건 전문가님 맞힐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지금 배당주 쪽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3% 배당 수익률이 넘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 그래도 이제 고배당 종목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최근 들어가죠 IT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한 종목 꼽아 본다라고 하면은 삼양옵틱스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바닥 구간에서 좀 나와주면서 배당 수익률이 좀 5% 이상으로 좀 고수익으로 편성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은 또 이제 배당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SK그룹주들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좀 배당을 잘 주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도 지금 일단 좀 주가 하락들이 나와주고는 있는데 연말 과정 속에서 좀 어느 정도 바닥 구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이 고배당과 관련된 부분들 좀 메리트를 느껴주면서 그러면서 이런 과정들까지 나타나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주가 반등까지도 나와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삼양옵틱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와 있는데요. 과연 이 안에 정답이 있을까요? 마지막 힌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MC넥스랑 유사하다. 그러니까 조금씩 아무도 모르게 잘잘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공통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예요? 일단은 MC넥스 역시나 배당을 500원 정도, 주당 500원 준다라는 공시가 주네요.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많이 주죠. 네. 근데 이 종목 역시나 상당히 비슷한 배당을 주당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MC넥스도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늘면서 주가가 올라간 것처럼 역시나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같은 경우 가전제품이 역대급으로 또 많이 팔렸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130% 정도 증가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약 205억, 작년에는 205억이었고 올해가 473억이었습니다. 그만큼 약 2배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가된 기업인데 MC넥스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MC넥스가 보면은 앞전에 사실 지난 2019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거의 뭐 7개월까지 뭐 주가가 상승을 했던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이 가격 조정이 좀 길게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2개월 정도의 가격 조정이 이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기간 조정 이후에 다시 2차 파동이 나왔고 다시 한번 눌림 이후에 올라갔다는 부분인데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이 구간까지는 매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까지의 주가가 상당히 유사하게 흘러왔다는 부분과 더불어가지고 최근 현재 이 구간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러니까 MC넥스가 한 번 정도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던 이 흐름처럼 바로 뒤에 훅파동으로 요 정도 그림의 주가의 상승이 좀 예정되어 보이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려워요. 닥터관 전문가님. 혹시 삼양옵티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지금 좀 올라가다가 약간 쉬어가는 구간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MC넥스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삼양옵틱스라던가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배당 시즌 앞두고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좀 MC넥스랑 좀 다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삼양옵틱스라는 종목도 지금 보면은 차트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쭉 올라가다가 이제 7월달, 8월달 좀 증시가 안 좋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쭉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좀 준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 바닥 구간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MC넥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쭉 상승을 해주다가 7월달, 8월달 구간에서 내려가고 거의 한 달 이상 좀 주가를 횡보 구간이 나와주다가 다시 한번 랠리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뭐 가전제품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도 잘 내면서 배당도 잘 주는 종목이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분들이 꼭 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당장 지금 뭐 제가 뭐 유출을 하면서 종목명을 딱 이 종목입니다. 시청자분들 맞추세요.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확인을 하시면서 전문가의 종목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거 아니고요? 모르니까 지금 이제 뭐 확인을 하셔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 조금 힘들어요.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너무 어렵다고 텔레파시 저한테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힌트 요만큼만요. 하나만 더. 야, 근데 이 종목이요. 네. 힌트를 제시하면 사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업입니다. 진짜요? 네. 너무 쉬운 기업이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전제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가전제품 얼마나 많은데요. 상장된 기업 중에서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가전제품.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볼까요? 와우, 보내주셨을까요? 왔네요. 삼양옵틱스 와 있고요. 웹젠 와 있습니다. 우라노 전문가님, SAMT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오늘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봐봐요. 어려워가지고 많이들 안 보내주셨고, 우리 닥터강 전문가님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동원수산, 점상은 닥터강이지, 대구바다, 이렇게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셨고요. 동원수산, 확실. 동원수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눈웃음도 뿅뿅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잘생긴 닥터강님 동원수산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CJ 시푸드도 와 있는데 일단은 동원수산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우라노스 전문가님께는 아직은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정답이 있는지 요거 오랜만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OX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뭐 있어요. 예. 또. 없죠. 네. 지금 승리의 미소를. 알겠습니다. 먼저 그럼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닥터관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습니다. 동원수산이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하나 고백을 하자면 제가 알배추 있죠? 알배추 아세요? 네. 그 알배추를 탁 뜯어가지고 흰 쌀밥을 넣고 참치를 싹 넣고 고추장을 딱 넣어가지고 탁 먹으면 엄청 좋아해요. 저는 뭐 참치에다가 이제 쌈장을 싸 먹어서 진짜요? 쌈을 싸 먹으면 이제 좀 맛있죠.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먹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쌈에다가 수익률도 얹어서 한번 쌈을 먹어보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증시 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이 2주 동안의 동원수산이라는 종목 외국인 매수세가 연속 매수세로 계속적으로 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양봉이 들어와 준 상황이에요.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7월 달하고 8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일본과 이 수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로 무역 분쟁이 터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7월 달, 8월 달 굉장한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7월달, 8월달에 유일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불매운동 관련된 내용들이 7월달 뭐 신성통상이라던가 여러분들 다들 기억나셨을 거예요. 뭐 모나미라던가 아니면 뭐 램테크놀로지라던가 당장 뭐 램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닥터 전문가 우리 이 MTN 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려가지고 점상한가 날려드린 종목 아니겠습니까? 다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8월달에 바로 그 방사능 유출과 관련된 내용들 나와주면서 수산주 종목들이 강력한 상승세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2번 정도 지금 올라가줬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거의 2달 동안 잠잠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장기평선 구간대를 정말 오랜만에 돌파를 해주는 시원한 양봉이 날려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었던 그 종목이 바로 이제 세원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세원이라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시초가가 거의 뭐 6% 정도나 좀 높게 진행이 됐어요. 당장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도 이제 유라테크라는 종목이었는데 유라테크라는 종목도 이날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시초가가 막 1% 정도 좀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뭐 닥터원 전문가가 종목을 드리면은 너무 뭐 확신에 차가지고 시초가부터 확 담아버리시지 마시고 혹시 시초가 구간이 3% 이상 좀 크게 형성을 하면서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매수에 동참을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3% 이하로 조금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시초가 이하부터 공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아래쪽으로 그냥 장기 평선 구간대 9,500원 구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한 20% 정도만 한 12,000원 정도만 목표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닥터관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동원수산이었습니다. 매수가는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가격대를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우라노스 전문가님. 네. 힌트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세요. 어디서 알려주실 거예요? 잠시 뒤에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공개를 해드릴 건데요. 앞서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세 번째 힌트가 아마 좀 핵심적인 힌트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힌트가 이제 배당이라고 얘기했는데 MC넥스 역시나 주당 500원을 하고 있지만 이 기업 역시 주당 300원 이상의 배당금을 또 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똑같은 공통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영업이익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130% 정도 증가를 하는 기업인데 MC넥스 역시나 올해 폭발적인 이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MC넥스의 주가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했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는 MC넥스가 이번에 코스닥 150에 편입되면서 추종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역시 코스닥 150에 이번에 신규 편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종 자금이 MC넥스와 똑같이 들어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오늘의 히든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벌써 12월입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요. 내일 또 장을 잘 세워야 또 네, 25일에 맞습니다. 또 재밌게 놀고요. 연말도 풍성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닥터관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좀 세워주세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증시가 굉장히 불안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데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장들을 보내고 계신다. 심심치 않은 위로 말씀을 먼저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뭐 굳이 여러분들이 매수에 동참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갈게요. 최근 2주 동안에 아무래도 좀 증시 조정세가 나와주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좀 음봉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좀 대량 매물이 쏟아지고 나가지고 잠시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지난주 말부터 좀 밀리는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어요. 시청자분께서 제발 이 구간에서는 코스닥이 좀 진정을 해줬으면은 반등을 해줬으면은 그런 이제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상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전저점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구간이에요. 밀린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일주일, 2주일 정도 좀 추가적인 조정세 대비를 하시면서 최대 좀 한 600까지는 열어두시고 좀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구간은 좀 신뢰도가 없는 구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단기적인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언제나 좀 뭐랄까 이 참성이 좀 부족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수익이 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수급이 집중이 되는 종목들, 닥터왕 전문가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이 수산물 관련된 내용들, 이 외국인 매수세가 왜 지금 하필이면은 이 시국에 동참을 하고 있을까? 연속 매수세가 기록이 되고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같은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 양봉을 내고 심지어 집로저스도 지금 담고 있을까라는 그런 집로저스가 이제 동원수산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농수산물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이 우호적인 발언들을 했겠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특징적인 수급에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그런 상황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라노스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앞서 이제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 주식 시장에 들어오기는 조금 이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15일 날 어쨌든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해서 부과를 하느냐 아니면 연기를 하느냐에 대한 이 결정이 나게 될 건데 만약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라면 결과적으로는 주식시장에 단기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외국인들이 완전하게 순매수로 전환되기 전까지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 역시나 이 외국인들이 약 한 2천억 이상의 좀 순매수가 확실하게 확인될 때까지는 좀 리스크를 관리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월가 투자 대가 중에서 연간 수익률로 가장 높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리처드 데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 바로 이제 추세 추종 매매를 했던 사람인데 그만큼 이제 이길 수 있는 게임에 싸워서 이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단기 이평선들이 좀 깨진 자리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종목들이 약간 역배열로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배열로 바뀐 종목 말고 정배열로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시장 대비 강하다라는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좀 정배열 종목들을 노려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정배열 좋아해요. 왜냐면 차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더라고요. 수익률이 그렇죠. 조금 쌓이면서. 그렇죠. 근데 이 차근차근 간다는 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느리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근데 지금 MC넥스를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MC넥스하고 똑같은 구간에 이제 비슷한 종목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해드렸는데 지금 MC넥스가 지난 11월 달 저점 대비해가지고 약 25% 정도 지금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25%는 결코 작은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만큼 저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이 MC넥스와 상당히 공통분모가 많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이 25% 올라갔던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해온 종목 역시나 좀 단기적으로 그만큼 목표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기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국이 배너 나와 있으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스탁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닥터광 전문가님 그리고 우라노스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